형 좋아해 이 한마디 못했던 게 정말 가슴 깊이 정말 후회로 사무치고 있어요. 형 정말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좀 재정비하는 시점이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시점이. 요즘 살림살이가 어때요? 회동 형은 엄청 개구쟁이 같은 느낌의 그 얼굴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분위기 삭막해진다 싶으면 막 우스갯소리 해가지고 분위기 전환도 시키고 이랬던 장난꾸러기 같은 동네 형 같고 험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순딩순딩한 어떤 느낌도 있고. 회의 시간에도 많이 생각나고 특히 막걸리 마실 때 그런 자리가 있을 때 회동이 형이 참 좋아하던 건데 라는 생각, 또 회의 시간에 또 회동이의 빈자리, 그리고 늘 냈었던 회동이의 목소리가 가장 그립습니다. 요즘 철근 고용이 더 어려워요. 형이 그 철근 조합원 고용시키려고 그렇게 애썼던 모습도 생각하면서 그 빈자리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현장에 복귀를 저는 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미안한 마음, 그리고 조합원의 고용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제 곧 일주기인데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최근에 좀 많이 있습니다. 장시간 그 당시에는 10시간을 보통 10시간씩 작업을 했었고, 그 체불도 결제 기일이 굉장히 길었어요. 60일이면 빠른 거고 90일, 120일 이렇게 결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구간이어도 위험하다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그곳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저의 생계가 바로 끊겨버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여건, 그 외에 모든 어떤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비 오는 날만 쉬었어요. 그것도 현장 출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가 와서 작업이 안 되면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게 휴무였습니다. 일요일도 다 일했었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계획을 잡을 수도 없었고요. 또 급여가 적다 보니까 대체를 태운다는 건 꿈에 생각도 못 했었고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었고요.
8시간이라고 하는 노동은 건설 현장에서는 꿈 같은 얘기였고 20년 전만 해도 해가 저물어도 망치 소리가 들렸고 일요일 날도 일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요구는 일요일 날 쉬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20년 후가 돼서 지금은 일요일 날 쉬거든요. 건설 노동자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서부터 건설 노동자한테 퇴직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게 이제 퇴직공제 제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65세 되면 최소한의 노후 요걸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꽤 오래전에 아직 그 공사가 다 되지 않은 현장에서 나이 드신 건설 노동자들이 올라가서 그 판지에다가 스매끼리 없애자 이렇게 해서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예전에는 체불임금을 건설 현장에 유명한 스매끼리라고 하는 걸로 있었거든요. 한 60일 깔고 주고 체불의 시작이거든요. 악성 체불의 시작이고 그것을 어느 정부 부처도 몰랐어요. 우리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노동부에 찾아가서 건설 현장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라고 했고 그것이 명명화된 공식 명칭이 유보임금이라고 하는 걸로 명명이 됐고 그래서 유보임금도 체불이다. 그래서 이걸 근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노동부가 감독할 수 있게 노조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단히 많은 것들을 한 20여 년에 걸쳐서 노동조합이 활동을 했던 거고 이건 되돌아보니까 조합원만을 위한 일은 아니었어요. 이 제도는 비조합원들도 안전하게 그다음에 내 삶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걸 바꿨고 그게 모아져서는 건설 현장을 바꾸고 이름을 꼭 불러줘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거든. 이런 게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많이 깨끗해졌어요. 현장이. 예. 예전에는 뭐 정리정돈 없었습니다. 그냥 개념 자체가 정리정돈할 시간에 일을 더 하는 게 먼저였지. 그 정리정돈 안 해서 내가 다친다는 생각 자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3개월치 임대료를 결제일이 지난 90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혼자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원청에도 가보고 발주소에 전화도 해보고 하다못해 국민신문계도 올려보고 했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시간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힘들어서 조합에 문의를 했는데 조합원들하고 같이 집회 신고를 하고 현장에 원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6시 전에 입금이 되는 걸 보고 이것이 노동조합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조의 불법과 탈법 행위가 만연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하며 강성노조 무관용 원칙을 꺼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하지만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창피합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한 것뿐인데 윤석열 검사 독재 정치의 제물이 되어 자기 지지율 숫자 올리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죄 없이 구속되어야 하고 그런 선택을 했다고 듣고 나서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분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분이 한없이 그냥 깨끗한 도화지 같은 분이었던 거죠. 그냥 사심 없이 자기는 항공소밖에 못하더라도 자기 팀원들한테는 일을 계속 나눠주려고 현장 가서 교섭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한 거 보면, 그런데 윤석열이 원희룡이가 그 깨끗한 도화지에 아주 진하게 어둡게 색칠을 해놓으니까 그걸 참지 못하지 않았을까. 노동 환경이, 작업 환경이 많이 낙후됐다. 장시간 노동도 많이 생겨나고 결제일도 60일이었던 현장들이 대부분 90일로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체불이 더 심각해졌다. 윤석열 정권 이전하고 이후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지금 체불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일단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조차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현장이라도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가면 정말 다쳤다. 그리고 정말 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임금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걸로 다시 지부에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건폭머리가 1년 넘은 이 시기에 건설업체가 10,000개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건설업체가 일하기 편한, 그리고 돈을 가져가기 편한 상황이 됐다. 건설업체가 됐다. 그러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설 현장이 나아졌냐? 체불이 줄었냐? 안전 문제가 더 나아졌냐? 시공이 좋아졌냐?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나타난 게 순살자이고, 윤석열 전 건폭머리가 전혀 건설 현장을 위하지 않고 건설 산업을 위하지 않는 문제다. 왜 건설 경기가 2년째 하락으로 가고 있고 투자도 줄고 있는데 왜 건설업체는 늘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오는 거겠죠. 영수님 종이컵 있어요? 종이컵 있어요. 아 있어요. 가방 안에 다 있어요. 가방 무겁죠, 사무장님? 네 그거요. 제가 제일 가벼운 거네. 갖고 앞뒤를 봐야 돼. 카메라를 안 봐야 돼. 아, 네네. 이거 색이 뭔데? 오늘 양해동 열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첫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음력 3월 5일 해서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아니, 감자전이요. 땅에 앉아서 먹어. 아, 막걸리 안주로 좋아했어요. 호박전이랑 호박전은 한이설에서 그 점심시간에 입이 짧아요, 이 사람이 원래. 근데 이제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앞 사람이 조금 이렇게 남는데 그걸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호박전 노래를 해서 지금처럼 같이 함께 해주시면, 다른 말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앞으로 쭉 남편의 무고함 밝혀질 때까지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하루 빨리 정말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서 건설노조 분들이 정당하게 노동자로서 할 수 있게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떠나 계신 분들도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조금 아닐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내일이 불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게 나라고 사회고 그런데 그걸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는 이 건설 현장 누구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직적으로 또는 건설 현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어려워졌지만 양현우 열사가 마지막 건설 현장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건설 노조를 강화하는 거에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열사가 남긴 편지에 보면 노동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따라가려면 그 세상을 만들려면 저희가 멈추면 안 되거든요. 탄압에 맞서서 싸워라. 가장 보람됐던 거는 조합원들의 웃음이죠. 없었던 웃음들이 노동조합을 들어와서 웃게 되고 그러면서 장난도 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그리고 동지애가 생겨났던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합시다. 투쟁!